16살에 데뷔해 26살 마지막 날까지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윤희. 오랜 기간 그녀를 지켜봤다는 한 방송 관계자는 유난히도 눈이 큰 아이였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눈이었죠. 실제로도 눈물이 많았고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외할머니와 살며 겪었던 서러움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윤희는 기죽지 말자며 참고 참았어요. 라며 윤희는 외롭고 슬펐지만 꿋꿋한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윤희는 26년간 살면서 늘 외롭고 쓸쓸했다. 윤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 윤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스타일리스트 김 씨는 악플이 죽였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도 윤희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한 거죠. 어쩌면 윤희를 더욱 힘들게 만든 건 우리의 시선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색안경이 윤희를 떠나게 한 거죠.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희는 1996년 이혜련이란 이름으로 브라운관의 얼굴을 알렸다. 윤희는 시원한 이목구비와 깨끗한 피부로 대중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98년에는 잭스키스와 함께 영화 세븐틴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렸으며 KBS 대하사극 왕과비에서는 장녹수 역을 맡으며 성인 연기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한 매체의 사진기자는 윤희에 대해 평소에는 정말 조용한 친구였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그렇게 밝은 배우가 또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웃죠. 그런데 윤희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 달리 내성적이었다는 윤희. 그런 그녀가 가수로, 그것도 섹시 가수로 전업했을 당시 그녀의 성격을 아는 주변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윤희를 잘 아는 한 측근은 윤희의 가수 선택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여러 차례 소속사를 옮겨다니면서 가수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윤희는 가수보다 연기에 미련이 많았지만 연예계란 곳이 어디 그런가요? 본인의 마음보다 소속사의 계획이 때로는 더 중요한 거죠. 라며 가수가 된 윤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윤희의 갈등은 2집 이후 더욱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2005년 윤희가 선보인 것은 섹시 컨셉이었고 윤희의 의상과 안무는 섹시를 넘어 파격 수준이었으며 당시 윤희 스타일리스트였던 김 씨는 내성적이던 윤희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위 때문에 앨범 발표 후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당시 가요계는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5년 역시 앨범 판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시기였고 모바일 화보라도 찍어 가회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는 섹시 가수가 좋은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윤희 또한 비슷한 경우였고 윤희의 과거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녀가 겉과 속의 괴리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는데 윤희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내면과 동일시할 때 정말 속상해요. 무대에서 정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제 내면도 그럴 거라 여긴다면 그건 오해예요.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가수 윤희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그저 보기 싫다고 왜 나오냐고 들어가라고 비난만 했다. 2007년 윤희의 새 앨범 소식이 보도됐을 당시 기사마다 달린 댓글의 90% 이상이 악플이었다. 네가 인조인간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나오지 마라. 또 벗게? 돈 떨어졌나 보네. 등의 비판과 조롱 섞인 악플 일색이었고 이런 인신모독성 댓글은 아픈 윤희를 더욱 아프게 했다. 실제로 3집을 준비하던 윤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플에 제가 상처받는답니다. 제발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며 악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특히 윤희가 법을 어겼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발언을 했다거나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히 비춰지는 이미지만 보고 달린 악플이라는 점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윤희의 편을 들던 사람이 한 명 존재하기는 했다. 그는 윤희의 착한 심성을 알고 평소 그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신해철. 악플에 시달리던 윤희에 대해 신해철은 우리는 IT 강국이 아니라 저질 인터넷 문화를 만들었죠. 우리는 국민성이 저질입니다. 국민성과 악플이 아예 무관하다 할 순 없죠. 제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더니 전라도 사람은 싫다며 저를 증오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전 대구 출신인데도 말입니다. 악플러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근 조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에선 내성적이고 소심한 루저들이 많다고 하네요. 라는 분노 섞인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성토에 그래도 윤희를 향한 악플은 그치지 않았다. 윤희의 사망 기사가 나왔을 때는
성형수술한 돈이 아깝다. 죽어서 앨범 홍보하려는 거 다 안다.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벗고 다녔냐? 등의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낙플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희에 대한 편견은 대중의 것만이 아니었다. MBC 이미지 서바이벌이라는 예능에 출연했던 그녀는 자신에게 씌어진 편견으로 인해 굴욕이 아닌 굴욕을 당해야만 했는데, 당시 함께 출연한 이경규는 딸 예림이가 절대로 안 닮았으면 하는 연예인을 뽑는 부분에서 하필 윤희를 1위로 선정하는 바람에 그녀의 씁쓸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1위로 윤희를 뽑은 이유에 대해 이경규는 딸 예림이가 윤희처럼 야한 옷을 입고 과하게 행동하는 게 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출연한 연예인 중에는 김한선이나 서인영, 마유미, 채연 등도 있었지만 실제로 결정된 순위엔 윤희만이 여가수였고 2위에는 과격함을 이유로 조혜련이 선택됐다.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남성 게스트에게 인기 투표를 진행했지만 한 표도 받지 못한 윤희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가식적인 공주병 연예인이라며 아역시절 사진까지 가져와 성형을 비난하는 악플을 쏟아냈다. 심지어 한 연예부 기자는 윤희가 한 톱스타의 행사에 무료로 참여한 것을 기사화했더니 그 톱스타가 윤희와 자신을 연결시키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소식을 들은 윤희가 많이 속상해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윤희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향해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이는 가족들이 이승에서 들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녀가 떠난 그날은 3집 앨범 복귀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윤희의 마지막 길 또한 그녀의 삶처럼 외롭고 쓸쓸했다. 이 일장으로 짧게 치러진 탓도 있었지만 빈소에는 동료 연예인 20여 명만이 조문하였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이화선과 소유진, 그 외 박예진, 이세창, 김지연 부부, 노홍철 등이 조문했으며 가수는 김진표, 미나, 이기찬 등 10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쓸쓸한 윤희의 장례식 소식은 미혼모의 딸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했던 그녀의 불우한 가족사와 겹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이런 가운데 빈소를 찾았던 김진표가 가수 옆에는 가수가 죽었음에도 동료 가수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해 직접 주소를 물어 조문을 와야 했다 라며 가요계를 질타하는 글을 올려 큰 공감을 사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가수협회 부회장이었던 최백호는 윤희와 김진표가 가수협회 비회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정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윤희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방송사 PD는 자신이 연출한 SBS 아빠의 도전에 출연했던 윤희의 회고글을 남겼다. 글에는 해당 방송에 출연한 윤희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누방울 만들기에 도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때 도전 과제에 실패한 윤희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떡해요? 상품이 전부 얼마죠? 제가 다 낼게요. 그리고 저 출연료 있죠? 그것까지 다 그리로 보낼게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요. 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실제로 윤희는 다음날 방송국에 전화해 상품을 살 시간이 없어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당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윤희가 차비 몇만 원이 없을 정도로 궁핍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회고글에서 PD는 윤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추억했다. 며느리 삼고 싶은 처녀였고 참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몸매가 참 착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웃으며 마음도 착해 라고 말하고는 했지요. 그녀가 몸을 뜯어 고쳤다고 헐뜯고 독서를 퍼붓고 말발길질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고인의 뒤안길에다 대고도 잘 죽었다고 저주하더군요. 자신의 상처만큼이나 상대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알았던 한 예쁘고 참한 처녀가 생을 포기하는데, 그들의 존재가 밧줄 또는 최소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